이때 내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인 실수가 시작되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 부케를 든 채 나는 익숙한 듯 낯선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내가 기억하는 약혼자와는 다른 뒷모습을 하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꼿꼿한 어깨선, 그리고 살짝 보이는 단단한 턱선. 뒤늦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차는 출발해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온 결혼식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내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나는 언니를 대신해 결혼식에 가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언니가 결혼식 전날 밤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를 메꿔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 그런데 나는 엉뚱한 채 올라탔고 그 결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모든 것이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게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갓 구운 빵 냄새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내 나이 40대 중반. 이름은 지민.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소나무 카페의 주인이다. 이곳은 나의 안식처이자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다. 매일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면 나는 의례적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그리고 교복을 입고 제잘거리는 학생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나는 그들의 삶에 섞이지 못한 채 그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일 뿐이다. 오후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온다. 사장님, 오늘 커피도 맛있네요. 이 빵은 정말 최고예요. 그들의 칭찬에 나는 옅은 미소로 답한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한다. 내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일 반복된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출근하고 손님을 맞고 밤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온다. 가끔은 너무나 외로워 견딜 수가 없다. 내게는 딸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 진학 후 유학을 떠났고 연락은 가뭄에 콩 나듯 끊겨 있다. 아마도 그녀는 나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났다. 남편과의 관계도 오래전에 끝났다. 아이가 독립하고 나니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혼 후 나는 이 카페를 차렸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고독을 벗삼아 잊고 싶은 기억들을 억지로 누르며 살아왔다. 그러다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밤이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15년 전 그날의 잔상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언니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져온 새로운 삶에 대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날의 실수가 내 삶의 가장 큰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맴돌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텅 빈 공간이 존재했다.
아무리 커피 향과 빵 냄새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 그것은 내 오랜 외로움의 증거였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늙어갈까 그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익숙한 일상을 반복하며 누군가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 희망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꺼질 듯 말 듯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한 남자가 곧 내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을이 깊어지면서 카페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창밖에 푸르던 잎이들은 서서히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나는 따뜻한 라떼를 만들며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오갔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계절이 주는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습관처럼 손님들을 관찰했다. 연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친구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렸다. 가족들은 아이의 재롱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보다 내가 얼마나 텅 빈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상기시켰다. 나는 그들의 삶에 끼어들 수 없었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것 같았다. 가끔은 나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타인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고 카페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와 짙은 회색 스카프를 두른 그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창가에 있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보였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커피를 내리면서 그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눈빛. 나는 이유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매일 그 시간에 카페를 찾아왔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키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서서히 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씁쓸한 표정,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을 통해 그가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은 그의 손에 들린 책 제목을 보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 역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 같았다. 그는 나의 유일한 관찰 대상이 되었고 나는 그의 침묵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위해 커피를 내릴 때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 그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침묵으로 그의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습관처럼 그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물체를 발견했다. 그의 휴대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줄까? 아니면 내일 그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까? 나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다. 내일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었다. 잠금 화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밝고 순수해 보였다. 나는 무심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보았더라 나는 기억을 더듬다가 15년 전의 잔상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다. 하얀 웨딩 드레스, 그리고 텅 빈 신부 대기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었다. 아니, 내가 대신 결혼식을 올렸던 그 남자의 동생이었다. 나는 굳게 닫힌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15년 전 내 언니의 약혼자였던 남자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도 좁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내 눈물 같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니 대신 내가 신부가 되어야 했던 그날. 나는 낯선 차에 올라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언니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내릴래요? 라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젓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그는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치 꿈처럼 짧고 강렬했던 그 만남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잊고 살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도 그 남자의 동생을 통해.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 아니면 신의 장난일까?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형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제 휴대전화 혹시 두고 갔나요?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나는 그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가게에 있으니 편하실 때 오시면 돼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 15년 전, 내가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그의 동생을 나는 그가 올 때까지 가게를 정리했다. 유리창을 닫고 테이블을 닫고 빵 진열대를 다시 정돈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가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그의 형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그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약간의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휴대전화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나는 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우리의 손이 잠시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 나는 전기가 통한 듯 몸을 떨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다가 멈칫했다.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15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가 떠난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을 품게 했다. 어쩌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의 외롭고 텅 빈 삶에 그가 들어올 것 같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실망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다시 만났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그리고 손님들을 관찰하며.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손이 스쳤던 순간의 온기. 나는 그 기억들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졌다. 나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그의 존재로 인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다. 그는 꽤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장바구니에 컵라면과 즉석밥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칫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의 옆에 있는 진열대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발견했다. 나는 그 과자를 들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사장님.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저도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나의 카페가 아닌 다른 카페로 갔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붉고 노란빛으로 물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사장님이 제게 커피를 내어주실 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5년 전, 내가 언니 대신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엉뚱한 채에 올랐던 이야기. 그리고 그 채 타고 있던 남자가 그의 형이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는 놀라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랬군요. 형도 그때 이후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약혼자가 도망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 대신 해외로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나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형을 대신해 모든 것을 떠맡아야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회사의 미래도 모두 저의 어깨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그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다. 나의 카페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나의 텅 빈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행복,
그 두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나이는 30 중반이었다. 나와는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동시에 깊은 어른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의 과거를 이해해 주었다. 나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가면을 벗어던져도 되는 삶.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우리는 밤늦게 만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데이트를 했다. 나는 그와의 행복한 순간이 깨질까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더 복잡한 과거. 나는 그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민주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나는 사장님과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아직도 그의 형과 나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갑자기 내게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자리인데?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나는 사장님을 만난 후로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사장님과 함께.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과거는 결국 우리를 찾아왔다. 민준의 아버지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온 것이다. 그는 민준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나를 미행했다고 했다. 자네, 내 아들과 무슨 관계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도 차가웠다. 그의 아버지는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여자, 내 아들 약혼녀를 가로챈 그 여자 아닌가?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민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내 형이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이 여자를 봤다. 내 형 대신 신부 행세를 하던 이 여자를 감히 내 아들마저 망치려 드는 건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의 과거가. 나의 가장 치부였던 부분이 민준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준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이 여자와 헤어지기를 원한다. 만약 내 뜻을 거스른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내게는 사형 선고와 같아났다. 나는 민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어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민준의 아버지가 떠난 후 카페는 텅 비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과거가. 내 가장 치부였던 부분이. 그의 가족 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나의 대답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나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이었다. 아니요, 나는 사장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사장님이었어요. 나는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저 나라는 사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말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사장님과 함께.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내가 찾던 안식처를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밀어내려 했다. 민준 씨, 제발 나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잃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나는 사장님을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날 민준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민준의 집으로 갔다. 거대한 저택은 위압감을 주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민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순 없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네.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15년 전 민준의 형과 결혼할 뻔했던 약혼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라고 해요. 민준 오빠의 약혼녀였어요. 나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도망쳤어요. 사실 저는 언니에게 고마웠어요. 언니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언니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오랜 죄책감을 씻어주었다. 민준의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단순히 남의 약혼자를 가로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 아들과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민준과 함께 그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가 말했던 해방감이라는 단어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굴레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고백은 나의 오랜 죄책감을 씻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우리 두 사람의 선택이 각자의 삶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됐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나는 민준과 함께 그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 민준의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이의 행복을 부탁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저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준은 더 이상 무거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작은 공방을 열었다. 낡은 목재와 공구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카페는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민준이 종종 찾아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을 채워주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나의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사랑의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나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함께 마주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여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거울 앞에 선 나는 15년 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 씨,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빗방울이 내리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 보낸 차에 올라탔다. 그 차는 15년 전에 그 차와는 달랐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의 말에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지민 씨는 지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신부였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의 삶은 15년 전의 그 실수가 아닌 15년 전에 그 실수를 통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했다. 거창한 신혼여행 대신 우리는 민준의 작은 공방에서 매일을 함께 보냈다. 나는 그가 나무를 깎고 조각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거친 나무들이 부드럽고 섬세한 예술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민주는 일을 하다가도 종종 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요?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민주는 더 이상 무거운 책임감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돈과 명예가 아닌 마음이 행복한 삶. 우리는 저녁이 되면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 힘들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며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나의 카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에 함께 공감해 주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주는 나의 카페에 자주 들러 내가 만든 빵과 커피를 마시며 나를 응원해 주었다. 손님들은 우리를 부부라고 부르며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나는 행복을 돈이나 성공에서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행복은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주는 나에게 구원자였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외로움의 굴레를 벗겨주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나는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조건 없는 사랑,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 나는 가끔 15년 전에 나를 떠올린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낯선 차에 올라타 두려움에 떨던 나. 만약 내가 그때 그 채에 오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나는 평생 언니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내 삶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엉뚱한 채에 오른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구원했다. 나의 가장 큰 실수가 나의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내 나이도 50줄에 접어들었다. 민주는 40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밤늦게 몰래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커피를 마신다. 나는 민준을 위해 빵을 굽고 민준은 나를 위해 나무를 조각한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나는 가끔씩 옛날 사진첩을 꺼내본다. 젊은 시절의 나.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어색하게 미소 짓던 나.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나의 모습.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는다. 참, 힘들었구나. 짐이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너는 결국 행복해질 거야. 나는 민준에게 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는지, 내가 낯선 남자의 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민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지민 씨,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우리를 응원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민주는 자신의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었다.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희망과 사랑. 나는 그의 작품을 보며 그의 마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카페를 소나무 카페에서 민준이네 카페로 바꾸었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왜 그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내 삶을 채워줬으니까요.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졌다. 우리는 가끔씩 15년 전에 그 장소들을 찾아간다. 언니의 결혼식장, 그리고 내가 엉뚱한 채 올랐던 그 장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제가 그때 그 채에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까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삶의 의미를 배웠다. 나의 삶은 15년 전에 그 실수가 아닌 15년 전에 그 실수를 통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민준과 함께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더 이상 거창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다.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았다. 오늘도 민주는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있다. 나는 카페에서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다. 그가 잠시 쉬는 시간에 나는 커피를 들고 공방으로 갔다. 나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방은 내게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다. 민주는 나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 봐도 나를 설레게 했다. 커피 다 식겠다. 얼른 마셔요. 내가 말했다. 민주는 커피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맛있다. 그의 한마디에 나는 행복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이제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다. 지민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나는 가끔 민준에게 물어본다. 민준 씨는 언제 나를 처음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민준은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처음부터.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부터. 당신의 슬픈 눈을 보는 순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의 이야기는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어떤 만남도 잘못된 만남은 없다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나의 가장 큰 구원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민준과 함께 나의 남은 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마치 민준이 나무를 깎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 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조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